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실황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에 반성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섬인지 모르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맞은편에 좀 약간 무인도 같이 생긴 거기가 감성. 그렇죠. 지금은 무인도죠. 네, 원래 여의도랑 마포 중간에 있는 곳이고 현재는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 2012년에 람사르 습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또 1960년대 중반까지는 약 1000여 명 가량이 살았었고요. 밤섬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하면 이건 몇 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섬 같은 경우는 68년 2월 10일에 폭파가 됐어요. 그럼 그분들은 완전히 고향을 잃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향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68년도에 강제로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밤섬에서 살고 계신 그분들은 그러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굿 같은 것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밤섬 방문 행사에서 매번 굿을 하는 것 같던데. 1년에 한 번씩 마포구에서 밤섬 기본당대라는 제사를 지내는데요. 안녕하세요. 톡 쏘는 지역 주민들의 대화 주민 톡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은 9월 6일입니다. 이 9월 6일이 포함된 이 주가 사실 조금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는 주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실향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뭐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부에서 막 고향 잃고 내려온 분들 보고 실향민이라고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실향민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사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례는 대부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 여기로 특정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꼭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니라도 한국 안에서도 실향민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실향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예린 기자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실향민이 어떤 실향민인지 한번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좀 준비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저희가 출퇴근길에 조금 보는 밤섬이 있죠, 한강에. 반응을 좀 모르죠? 모르세요? 네, 아시죠? 출퇴근길에 몰라요.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에 밤섬을 자주 보실 텐데.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섬인지 모르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이즈가 섬이라고 부르기 힘든 사이즈가 됐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밤섬에 사람이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밤섬이 여의도로 가면은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의도 맞은편에 여의도를 좀 자주 갔었는데 여의도 맞은편에 좀 약간 무인도 같이 생긴 거기가 밤섬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무인도죠. 네, 원래 여의도랑 마포 중간에 있는 곳이고 현재는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 2012년에 람사르 습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 이제 밤섬이 왜 이름이 밤섬인 것 같으세요? 밤섬? 밤에만 갈 수 있는 섬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밤처럼 생겨서 밤? 맞아요. 원래 지금은 그 모양이 아닌데 예전에는 이제 그 밤섬이 밤처럼 생겼다고 해서 밤섬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밤섬이 있었고 고려시대 때는 밤섬이 유배지로 사용이 됐었고요. 조선시대부터 거의 사람이 살고 생활을 하던 곳인데 그때는 이제 배를 만드는 조선업자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고려시대 밤섬이 유배지라고 한다면 네. 유배를 가기에는 개성에서는 너무 가까운 곳인데 이게 강 한가운데 있어서 유배지였다는 걸까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한강의 수위에 따라서 여의도 쪽에 지금은 여의도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모래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한강이 수위가 낮아지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고 수위가 높아지면 이제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배지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뽕나무도 많이 심었었기 때문에 양잠업을 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밤섬을 율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율도. 네. 율도. 왜 어떤 율인 줄 혹시 아세요? 이게 무슨 율인가요?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네. 무슨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밤율이 아, 밤나무 유리. 밤나무 율자. 생률밤 우리 얘기하잖아요. 밤 모양으로 생긴 섬 이야기 때문에 그냥 밤율자를 써서 밤율 섬도에서 밤섬이에요. 율도라고 했던 거고요. 그게 한국어 저기 순우리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밤섬이 된 거예요. 난 유배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률 율자를 썼는 줄 알았어요. 유배지의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그렇구나. 하긴 조선시대부터 막 이렇게 여의도가 막 모래톱으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다고도 하셨으니까 유배지로 쓰기에는 이제 좀 부적절해져가지고 또 못 쓰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이런 밤섬에 이제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도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아예 밤섬에 사람이 사는 줄 몰랐는데 이제 1960년대 중반까지는 약 1000여 명 가량이 살았었고요. 밤섬이 폭파되기 직전에는 62가구, 즉 443명의 주민이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오, 62가구. 밤섬이 폭파되기 직전이라고 하면 이건 몇 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섬 자체는 68년 2월 10일에 폭파가 됐어요. 네, 지금 여의도 하면은 엄청난 업무지구죠. 보통 출퇴근을 하는데 주로 많이 가시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땅도 아니고 그냥 모래밭이었어요.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는 여의도가 모래톱이었기 때문에 밤섬이랑 여의도가 이제 맞닿아 있어서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은 이제 막 수영을 하든 배를 타든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의도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여의도가 이제 막 비행장이 있었던 시절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네네. 윤 기자님 그 여의도가 어떻게 해서 모래톱에서 업무지구가 됐는지 좀 아는 게 좀 있으세요? 그건 전혀 모르겠네요. 이게 밤섬이 폭파된 게 여의도랑 아주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래밭이었던 여의도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밤섬이 처지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밤섬이 1968년 2월 10일에 폭파가 됐고요. 이때 폭파가 되면서 밤섬은 한강 아래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김현옥이 서울을 이제 대대적으로 바꾸는 토목공사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어요. 이제 1996년에 홍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한강이 범람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라서 네. 지금처럼 그 제방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라 홍수가 많았고 그때 한강대교부터 영등포까지 제방 정비하고 도로를 개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로 개설하고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택지가 수십만 평이 생겨난 거고요. 네. 이 수십만의 택지가 이제 여의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의도 개발을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색강을 없애고 여의도를 영등포에 붙여서 매립을 하는 방안이었고 다른 하나가 현재 지금 모습처럼 색강을 두고 여의도에 둑을 쌓아서 매립하는 방안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밤섬 일대가 당시에는 한강 수위에 따라서 지형이 계속 바뀌고 한강물이 범람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홍수나 물난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시기여서 여의도를 매립하게 되면은 한강 흐름이 나빠지고 100년 정도마다 오는 대홍수를 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국토부가 이제 주장을 했었죠. 당시에는 건설부였고 지금은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주장에 따라서 이제 한강 폭을 1,300m로 해가지고 대홍수 시에 유수로를 확보를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밤섬이 폭발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밤섬을 이렇게 폭발을 해서 거기서 나온 토사들을 이렇게 여의도에 쭉 쌓아가지고 여의도 크기를 불린 거군요. 그렇죠. 한강 너비를 1,300m를 확장을 하려면은 밤섬을 폭파해서 없앴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밤섬을 폭파하면서 나오는 석재들, 원래 바위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석재들로 여의도 둘레 둑을 쌓는 데 사용이 되고 그런 토사들도 같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섬이 한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강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셋강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토부는 저희가 지금 밤섬을 기준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여의도랑 연결하는. 이 강이 중요한 건데 이 강이 없어지게 되면은 홍수에 대비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고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방이 없었고 이 밤섬을 폭파시키고 이 이후에 제방 정비를 했기 때문에 만약 미리 제방 정비가 되어 있었다면 밤섬은 폭파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제방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여서 밤섬을 폭파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애초에 당시에는 서울시가 돈이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네. 왜냐면 이미 토목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던 아.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런 석재 폭발을 하면서 나오는 석재들을 활용하는 것도 재정적으로도 이득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밤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밤섬을 이제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밤섬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를 냈고요. 사람들은 이제 밤섬이 고향인데 그 밤섬을 잃고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도시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와우산 근처로 가게 됐어요. 와우산 근처. 예. 그럼 그분들은 완전히 고향을 잃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향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목조선 만들고 기술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강에 있던 배들이 95% 정도가 밤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고, 또 밤섬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은 이런 배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수영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놀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향민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겠죠? 네.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한강을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전 수업이 끝나고 강을 건너서 다시 밤섬에서 밥을 먹고 다시 강을 건너서 나와가지고 오후 수업을 듣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한강물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물을 떠 마시기도 했고요. 뭐 모래밭을 파면은 샘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우와. 샘물을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강화도 쪽에서 과일이랑 채소 같은 거를 실은 늘배가 밤섬 근처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수영을 하면서 손을 들고 막 수박 주세요, 참외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외치면은 던져주면서 그걸로 애들이랑 먹고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한강물이 되게 똥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라스틱 같은 편리를 위해서 생긴 것들이 오염이 되기도 했을 거고 공사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네. 물이 더러워지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이 그렇게 아주 많이 확장되기 전이었으니까 확실히 한강이 더 깨끗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에 한 번씩 이 밤섬으로 가는 배가 운행이 돼요. 오, 정말요? 네. 지금도요? 아니 지금은 3년 전이 마지막. 어. 3년 전이 마지막인가요? 근데 제가 어쨌든 3년 전이 마지막이면 제가 조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밤섬에 갔던 게 2022년 8월 28일인가? 그랬거든요. 네. 이 주에, 고향 방문 행사를 한번 합니다. 네. 밤섬 고향 방문 행사를 하고, 마포 문화재단인가? 네. 어쨌든, 아마 마포 문화재단일 거예요. 마포 네. 문화재단에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해서, 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를 하고, 저는 그때 밤섬이 누군가의 고향일 거라는 상상을 못하고, 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라길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북한에 가볼 수는 없지만, 뭐 어떤 가상의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름 뭐 차례도 지내고 하는 행사인 줄 알고 네. 갔던 거예요. 어.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북한에 관련된 행사는 전혀 아니었고, 한강에 있는 수상 택시를 타고 네. 밤섬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밤섬에 내려서, 그분들이랑 같이 차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차례인지 제사인지를 네, 지내고, 네. 그 다음에 뭐 굿도 하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밤섬 한 바퀴 둘러보고, 네.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밤섬에도 이제 배가 내릴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밤섬에 정박할 수 있는 조그만한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람사르 습지 같은 이렇게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볼 법한 그런 게 있었겠네요. 기회가 있었겠네요. 사실 저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는 거는 박예린 기자가 조사를 해와서 처음 알았지만, 제가 처음 딱
거기 땅을 밟았을 때 느낀 점은 뭐였냐면 땅이 왜 이렇게 푹신푹신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습지였기 때문에 일종의 늪이었다는 거잖아요. 강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법도 한데 그것 때문에 아마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을 거고 한동안 그 늪지대를 약간 통과를 하면 그게 뭐 엄청 긴 건 아니에요. 그게 한 10몇 미터? 네. 한 그 정도 통과를 하면 조금 단단한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살던 집터 이렇게 뭐 편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사진 같은 것을 땅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 그런 사진을 편말처럼 만들어서 꽂아놨습니다. 그게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보실 때는 제가 당시에 찍었던 영상들을 자료 화면으로 같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